안녕하십니까. 네, 굿쇼킹 프로입니다. 자, 제가 오늘 찍는 영상은 좀 공을 많이 들인 영상이라서 스코어가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이라면, 특히 쇼게임에서 스코어가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이라면 몇 번씩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영상도 넣고 그다음에 이미지도 좀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보시고, 아, 김 프로가 좀 힘을 많이 좀 썼구나, 공을 좀 들였구나,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좀 빨리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일반 아마추어 골퍼들, 특히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90대 초반, 80대 후반, 그 다음에 100을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쇼게임에서 점수를 많이 까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 까먹는 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56도나 58도 혹은 개배지가 아니라 로브 엣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내가 80대 초반이나 최소한 중반이나 싱글 정도 치시는 분들은 로브 엣지를 굉장히 좀 추천을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잠깐 설명드리면요. 자, 샌드 엣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샌드 58도예요.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다 놔야 돼. 이렇게 놓으면 요 사이가 있어요. 여기 요 사이, 요 톡 튀어나온 거를 바운스라고 그러고, 요 각도를 바운스 각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운스가 있는 이유가, 웨지가 맨 처음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한 100여 년 전에 벙커샷을 하는데 자꾸 그때 짧은 아이언이 9번 아이언이어서 9번 아이언으로 자꾸 세계 랭킹 1위도 막 홈런을 치고 이래가지고, 그 같이 플레이하던 그 선수가 만든 게 이 웨지인데, 이 바운스라는 걸 사용을 했거든요. 이 바운스가 좋은 이유는, 좋은 그 이유라 그럴까요?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벙커샷을 할 때 이 밑부분으로 땅땅 치니까 모래가 착착착 뿌려져서 참 치기가 쉽죠. 그 다음에 적당한 풀에 있는, 풀 위에, 잔디 위에 볼이 떠 있을 경우 이 바운스가 약간 뒷땅을 좀 저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오늘 얘기하는 거는 20m 이내의 웨지샷인데, 20m 이내의 웨지샷을 세게 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리듬으로 이렇게 툭툭 치는데, 이 바운스가 의외로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손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프린지에서 풀이 굉장히 짧아서 요렇게 갖다 대고 쳐도 여기에 굉장히 탁탁 걸리죠. 그렇다고 또 이 로브 웨지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를 해서 세워서 치는 거는, 이 앞이 되게 날카롭잖아요. 리딩 엣지 이 부분이 날카롭고, 또 이제 싸제로 사시는 분들, 58도, 뭐 56도, 뭐 이런 거 싸제로 사는 분들은 여기가 또 더군다나 피팅을 할 수 있는 이런 클럽들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뒷땅을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90대, 100 이렇게 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그린 주변에서는 58도를 가급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골프라는 거는 잘 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실수를 덜 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좀 더 앞으로, 핸디가 더 낮아서 앞으로 가서 70대 뭐 초반, 중반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얘도 잘 치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구독자들, 저도 마찬가지고 80대, 그 다음에 90대, 100대 분들, 특히 100대 분들은 가급적으로 이 샌드 웨지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과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고비가 광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브 엣지를 사용하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리고 가장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린 주변에서 샷을 할 때 여러 가지 샷이 있지만, 가장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일단은 그린 주변에 가시면 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띄울 것이냐 굴릴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정상이긴 한데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굴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세요. 맨 처음에는 무조건 굴릴 수 있을 것이냐, 오케이, 굴릴 수 있어, 퍼터. 야, 퍼터로는 조금 무리인 것 같은데, 그럼 피칭.
피칭이나 더 자신 없는 분들은 9번도 좋은데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피칭 정도. 이 샌드 웨지랑 로브 웨지는 최악의 경우, 맨 마지막. 이것저것 다 생각해 봤을 때, 야, 이건 도저히 답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요걸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샌드 웨지를 들고 가셔가지고, 자, 이렇게 중간에서 치면은 그래도 그나마 뒷땅이 거의 안 나거든요. 중간에서 치면. 근데 이걸 중간에서 안 치고 어떻게 하시냐면, 샌드 웨지고 로브 웨지임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갖다 놓고 치신단 말이에요. 이 손이 이렇게 앞으로 오게 해서 이 리딩 엣지가 바운스가 확 죽여버리고 이렇게 놓고 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다 보면 뒤를 치면 무조건 뒷땅이죠. 예를 들어서 7번 아이언이나 이런 무슨 50m 이상의 샷은 풀스윙을 하기 때문에 설령 살짝 뒷땅이 나더라도 앞으로 가거든요. 샌드 웨지로 치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냥 여기다 놓고 치세요. 샌드 웨지는 일반적으로 치실 때 중간이거나 왼쪽이거나 이 두 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 이 뒤에다 놓고 쳐야지. 이런 것들은 그 프로 선수들이 보통 로브 웨지나 아니면 샌드 웨지를 들고 이 뒤쪽에다 놓고 이렇게 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뒤쪽에다 놓고 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뭐냐면 좀 더 가파르게 찍어서 스핀량을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당구를 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당구 장갑은 뭐라고 써 있어요? 300이야 마세이 금지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당구로 얘기하자면 고수들이 위해서 치는 마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 근데 이렇게 쳐도 낮게 가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샌드 웨지가 아니고 피칭 웨지를 가지면 이 중간에다 놓고 치면 얼마든지 낮게 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얘를 들고 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낮게 치는 거는 무조건 피칭 웨지를 치시고, 굴릴 때, 그 다음에 띄울 때는 샌드 웨지를 쓰시라 이거지. 그러니까 샌드 웨지 같은 경우는 중간이거나 왼쪽에다 놓고 치는 경우만 생각을 하시고, 얘는 약간 달라요. 얘는 중간이거나 살짝 뒤쪽에다 놓고 치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린 주변의 상황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린 주변에서 볼을 탁 쳐가지고 굴러가지고 들어가는 칩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뒤쪽에서 포대 그린이 있어서 이렇게 포대 그린이 있어서 포대 그린에다가 딱 쳐서 그 앞쪽에 맞춰서 앞핀일 때 포대 그린에 둔덕을 맞춰서 올라가는 샷, 그런 샷들은 보통 이렇게 뒤쪽에다 놓고 쳐서 굉장히 낮게 치면은 그 앞에 탁 맞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샌드 웨지로 쳐가지고 우리가 그 앞쪽을 이렇게 싹 맞추려고, 앞핀에서 그린 앞쪽에 그 좁은 공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실수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못 올라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못 올라갔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또 쳐서 뒷땅을 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샌드 웨지와 피칭 웨지를 사용하는데, 피칭 웨지는 무조건 굴리는 샷, 무조건 굴릴 수 있을 것이냐, 먼저 퍼터를 생각하시고 피칭 웨지를 사용하시고, 아, 나 굴릴 수 있어, 그럼 피칭 웨지. 그 다음에 띄울 수 있어, 그럼 샌드 웨지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요 두 개를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도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를 이쪽에 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카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야, 그럼 샌드 웨지의 스핀량은 피칭 웨지의 스핀량보다 훨씬 더 좋지 않냐?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제가 영상을 찍었으니까 그 영상 잠깐 보실게요.
영상 내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5m 정도 떨어지는 부분, 볼에서 5m 정도 떨어지는 부분에 볼을 떨어뜨리는 거를 세팅을 해서 제가 쳐봤는데, 일단 타겟까지의 거리가 3.5m예요. 3.5m에서 피칭 웨지로 정상적으로 쳤을 때 회전이 어떻게 되죠? 회전이 10번 정도가 걸리고, 샌드 웨지, 제가 들고 있는 58도 웨지로 그렇게 비슷한 거리를 쳤을 때 스핀량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쳤을 때 얘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는 잘 치기가 힘든 클럽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지양하시고 요 피칭 웨지를 좀 사용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피칭 웨지를 사용해야 되냐? 굴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그린을 히트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린을 히트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프린지를 맞출 수도 있는 거고, 그 앞에 있는 러프를 맞출 수도 있는 거고, 러프에 맞고 통통통 튀겨서 올라가서 우리가 최소한 칩인을 하거나 실수를 덜 하게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구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핀량이 점점 하다 보면 스핀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피칭을 치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제 왼쪽 주먹에서 여기까지 볼을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요거에 하나, 둘, 3배 정도가 굴러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핀량이 많아지면 거의 한 2배 정도, 여기서 2배라든가 1.5배 정도예요. 그래서 그 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좀 하다 보면 감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난 그건 알겠다 이거야. 근데 야, 내가 저기에 생각해 놓은 그 지점이 어떻게 떨어뜨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프로들도 그런 연습을 되게 많이 하는데, 사람은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그 감각이 도대체 뭐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숏게임은 거의 오른손 위주로 하는 건데,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기서 화면상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제가 저쪽에다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서 한번 던져볼게요. 자, 저기까지가 대략 한 6m 정도 되는 지점인데, 우리가 옆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망까기 같은 거 하잖아요. 야, 우리 망까기 세대가 아닌데 이러시면 좀 곤란해요. 망까기를 하는데 저기에 생각했던 지점까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던져도 거의 거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감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피칭 웨지나 샌드 웨지를 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피칭 웨지 얘기니까 피칭 웨지로 타겟을 보기 전에 거길 갔다 오는 거죠. 일단 갔다 오는 거야. 홀까지, 볼에서 20m 근방에 있는 홀까지 갔다 오면서 거리를 재세요. 몇 걸음인지 재고, 그 다음에 그린 경사가 내리막인지 오르막인지 뭐 옆라인인지 이런 걸 싹 재세요. 딱 재고 이렇게 딱 걸어가면서 몇 걸음이야? 그 홀에서 다시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어디쯤에 떨궈야 되겠다, 뭐 프린지에 떨궈야 되겠다, 아니면 어디에 떨궈야 되겠다, 이런 걸 방금 얘기했던 자기만의 비율 1:3이라든지 1:2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시고, 내리막 오르막 생각하시고, 그거 생각하신 다음에 내가 봤던 포인트는 바로 저기야. 그러면 딱 볼 옆에서 비슷한 라이에서 서셔서 저쪽을 보시고 착 하신 다음에 가서 그대로 땅 쳐주면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계속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 상황이나 이런 거에서 얘기를 하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 상황을 스스로 창조를 해내면서 너무 국한되게 그린에만 떨어뜨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 뭐 프린지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러프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걸어갔다 와서 거리를 재봐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피칭 웨지를 써라. 피칭 웨지를 쓰는데 뭐라 그랬죠? 피칭 웨지를 쓰면 중간이거나 굉장히 낮게 칠 때는 오른쪽에다 놔라. 왜? 얘는 바운스가 훨씬 적기 때문에 풀의 저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실제로 내가 그럼 난 얘를 쓰고 싶은데 58도나 샌드 웨지를 쓰고 싶은 공간인데, 그럼 실수를 할까 안 할까를 어떻게 우리가 판정을 하느냐? 딱 쓰세요. 공이 있는 곳에 딱 쓰셔서 2개를 들고 가요. 2개를 들고 가서 가볍게 이렇게 빈 스윙을 해보세요. 잔디의 어떤 그 저항이나 이런 걸 느껴보세요. 58도를 했더니 이렇게 하다가 계속 탁탁 걸린다. 그냥 무조건 걸리는 땅이야. 그럴 때는 피칭 웨지로 될 수 있으면 굴려서 하세요. 그 굴려서 하시는 것 중에 지금 생각이 났는데, 가장
허망한 곳이 뭐냐면 벙커 주변에 내가 벙커는 안 빠졌는데 벙커보다 살짝 앞에 볼이 떨어졌다고 쳐요. 사람들이 계속 벙커 샷을 하니까 모래가 계속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 모래가 쌓여 있는데 딱 보면 잘 몰라요. 그럼 여기서 내가 샌드위치로 쳐야지 띡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렇게 놓고서 띡띡 한 두세 번씩 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5타 정도 제가 장담을 하지만 이 피칭 웨지만 잘 사용을 하면 맨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한 두세 번째 정도부터는 충분히 5타 정도를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되게 길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계속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김프로였습니다.